이번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희생자 3명은 모두 60대에서 70대의 고령의 노동자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고령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가 다양한 데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에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사라졌지만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감했지만 미충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이번 여수 2일 산업 폭발 사고의 희생자 3명은 모두 60, 70대 고령의 노동자입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산업단지의 고령 노동자들이 위험 요인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일 산업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의 나이는 각각 70살과 67살, 64살입니다. 60, 70대인 이들은 2일 산업과 도급 계약을 맺은 서원 플랜트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증기가 발생하는 60m 높이의 탱크 위에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력이 많은 이들의 경험상 위험한 작업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판단입니다. 우리도 교육을 시키지만은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거 작업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현재 여수 국가산당 관련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들은 6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같은 원청업체는 60대 이상의 고용을 꺼리는 데다 최근에는 일감 자체도 줄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이 적은 대기업 협력사나 도급업체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3분기 여수산단 고령자 일자리 센터를 통해 용접과 배관 등의 플랜트 분야 구직을 희망하는 60대 이상 노동자 가운데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일자리가 절실한 이들이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불안전해도 작업을 또 혹시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요. 얻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위험한 현장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겨버리는 위험의 외주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 외주 업무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위험한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고령의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어제 광주 지역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1월 국제학교 집단 감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감염 경로가 다양한 데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2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곳 요양병원 확진자 가운데 30%가량이 3차 접종까지 모두 마쳤지만 돌파 감염을 막진 못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와 복지시설 등 산발적 감염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광주의 확진자 수는 10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TCS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한 공간에 있었던 TCS 국제학교 사례와 달리 이번엔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다양해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여기에 광주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였던 동구 상수도 사업본부 관련 확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께서 광주형 3대 생활 방역 수칙을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나주와 광양에서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전남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가 알려지지 않은 확산이 계속되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 의심 사례도 추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에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어려움을 호소할 곳조차 없이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대기줄까지 서던 광주 서구의 한 식당. 손님이 가득했던 시간이지만 빈자리가 더 많습니다. 접종 완료 9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엔 직장인이라도 오지만 저녁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연말 예약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약이 있는 것마저도 취소가 돼버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직원 인원수가 어느 정도는 항상 움직이는 인원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원수마저도 저희가 줄여야 될 판국에. 이 노래 연습장은 지난 주말부터 손님 발길이 아예 끊겼습니다. 손님이 오기 시작하는 밤 9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문을 여나 마나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영업을 하는 업장들을 좀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는 시간 제한. 지난 주말부터 대폭 강화된 방역 지침에 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서울 등 곳곳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하지만 광주도 하루 1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드러내놓고 하소연도 못합니다. 시민들 눈치도 봐야 되는 실정이죠. 저희 이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돈을 못 버니까 화도 나고 막 그냥 어떤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연속 사라져버린 연말 특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자영업자들은 매출 급감 속에 파산 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학교와 목욕탕 등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산발적인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는 오늘 북구의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1곳, 초등학교 1곳에서 각각 확진자가 나와 5개 학교 2,100여 명을 상대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다녀간 여수의 한 목욕탕을 중심으로 13명이 집단 확진됐고 완도의 목욕탕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는 56명, 전남은 6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나온 영암의 가금 농장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과 어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영암의 종오리 농장과 6개 농장 2곳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올 들어 8곳의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25만 8천 마리가 살처분됐고 반경 10km 이내에 방역대가 설치돼 예찰 활동과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18 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반란이나 폭동 등으로 왜곡한 혐의로 인터넷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 게시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의 지역특별보좌관 박모 씨를 조사하던 중 무기내 상응하는 방조 정황이 확인돼 양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박 씨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 개인의 수상을 군청 차원에서 홍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암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6월 군수의 민주당 포상 보도자료를 언론사 26곳에 배포한 영암군청 공무원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군청 홍보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군정 홍보와는 무관한 군수의 개인 업적을 홍보한 점이 위법하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이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 사활을 걸었지만 지난해와 별반 달라지지는 못했습니다. 입학금에 의존하는 지역 대학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어려움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주요 4년제 대학들이 수시 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전남대의 수시 합격자 등록률이 59.6%, 조선대가 61.2%, 호남대 52.2% 등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 대학들이 첫 학기 등록금 면제와 감면 등을 내세우고 마감 시간을 30분 더 연장하기도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수시 등록률이 비슷했던 지난해 광주 지역 주요 대학의 최종 등록률의 경우 전남대와 조선대, 동신대, 남부대가 96%를 넘겼을 뿐 호남대와 광주대가 89%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일부 대학에 미충원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보다 학령 인구가 더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작년보다 더 긴장해 있죠. 올해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율을 전체 모집 정원의 100%에 가깝게 잡은 호남대와 광주대, 동신대, 남부대의 경우는 걱정이 큽니다. 오는 29일까지 추가 수시 모집이 남아있지만 못 채울 경우 나머지를 정시에서 뽑아야 하는 데다 등록한 인원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철 들어가면 하루하루가 살얼음이죠. 지금 정도는 중간 집계 정도? 왜 그러냐면 환불이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수험생들이 빠지죠.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모으기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들의 생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고 김홍빈 산악대장이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021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헌액식을 열고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했던 고 김홍빈 대장을 올해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김홍빈 대장은 지난 7월 카슈미르 북동부 브로드피크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던 중 조난사고로 실종돼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홍빈 대장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는 김 대장의 스포츠 영웅 선정 소식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청년과 여성 광역의원 선거구 8곳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청년 선거구 4곳은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가 상실된 이경호 의원의 북구 제2선거구와 시의원직을 사퇴한 김동찬 의원의 북구 제5선거구 등 모두 4곳이 선정됐습니다. 여성 선거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 선거구로 지정된 3곳에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익조 의원의 광산구 제1선거구가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출범식을 엽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대학생과 다문화 이주 여성 등 각 분야 29명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전남도당 대전환 선대위는 오는 27일 장흥 통합의학 컨벤션 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전이 4조 원 규모의 아랍에미레이트 해저 송전망 건설과 운영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전은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와 국영에너지회사가 발주한 초고압 직류 해저 송전망 2개 구간 총 연장 259km를 건설하고 35년간 운영하는 사업을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4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한전이 주도하고 삼성물산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KPS가 파키스탄에서 운영되는 전력기업 중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전 KPS가 운영하는 다하키 복합화력발전소가 파키스탄 전력청의 안전 보건 경영 평가 결과 최우수 1위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파키스탄 중부 지역의 전력 공급을 맡고 있는 다하키 복합화력발전소는 한전 KPS가 지난 2011년부터 2029년까지 18년간 운전, 정비 계약을 맺고 운영 중입니다.